작년에 제가 쉐어하우스 2개랑 그다음에 단기 임대 8개 지점 운영을 이제 하다가 쉐어하우스랑 네, 단기 임대. 단기 임대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들 말씀하시는데 33M2가 그냥 단기 임대거든요. 33M2. 네,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쉐어하우스 2개, 33M2 8개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호점을 운영하다가 쉐어하우스 하나는 매도를 했어요. 그래서 현재는 총 9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9개라는 게 쉐어하우스 1개랑 단기 임대 8개. 네, 33M2 8개. 33M2. 네. 그러니까 이 33M2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네. 이게 에어비앤비랑 뭐 어떤 게 다른 거예요? 업태가 달라요.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33M2는 전대업에 해당해요.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에어비앤비는 하루 단위로 빌려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숙박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33M2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빌려주게 되고 2주, 4주 이렇게 단위로 빌려주게 되거든요. 그럼 이게 전대업으로 신고가 돼서 합법과 불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. 원래 보통 에어비앤비를 오피스텔에서 많이 하시잖아요. 거의 다 오피스텔에서 하시거든요. 근데 오피스텔에서 했을 때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라서 불법이에요. 왜냐면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을 영위할 수가 없거든. 근데 오피스텔에서 전대해 주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는 전대업이기 때문에 합법인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건데 합법인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애매한 법의 경계를 잘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. 33M2가. 네. 그럼 33M2는 그렇게 오피스텔에 해도 불법이 아니다? 불법 아니에요. 이거는 전대업이니까? 그렇죠. 그럼 이건 하루 단위로 그 임대는 못 놓나요? 하루 단위로 빌려주면 안 돼. 이건 일주일 단위로만 빌려줘야 돼. 최소가 일주일? 네. 그리고 그걸 알아요. 그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 단위로만 빌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. 네.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애초에 어플에서. 애초에 어플에서 날짜를 선택을 하잖아요. 그럼 한 주 단위로밖에 선택이 안 돼요. 그래서 한 주 단위로만 빌려주는 거예요. 33M2는. 그러니까 관리 소요도 되게 편하고 직장인분들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예약이 들어오니까 매일 가야 되잖아요. 뭐 알바를 쓰더라도 매일 써야 되잖아요. 네, 근데 33M2는 그냥 최대 한 달에 4번. 근데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만 가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죠. 이걸 8개나 돌리고 있는 거예요? 네. 돈이 진짜 되나 본데? 그러니까 보통 그쵸.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아요. 이 표현이 맞는 말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그 사람이 포지션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. 아무리 아파트 투자 하세요라고 해도 그치. 그 사람이 실제로 오피스텔을 사모으고 있으면 오피스텔 투자가 맞는 거잖아요. 그치. 그러니까 저는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게 주 단위로 하는 건지는 몰랐네. 그럼 이게 확실히 손이 덜 가겠네요. 엄청 덜 가죠. 진짜 덜 가죠. 네. 그럼 그건 알겠어요. 그러면은 다 오피스텔에서 하는 거예요? 다 오피스텔에서 해요. 원룸 오피스텔 그런 거? 예. 그럼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남아요? 한 달에 한 지점에서 50만 원 정도, 최소 50만 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최소? 네. 50만 원 남는 지점도 있고 100만 원 넘게 남는 지점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시기마다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요. 딱 고정적인 수익은 당연히 아니고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사업체니까. 그리고 1, 2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보니까 2월 달이 비수기였더라고요. 전반적으로. 그래서 2월 달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이 한 3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3월 달에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최소 50만 원 정도?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점 하나에. 그럼 이거 8개 돌리고 있으면은. 네, 그쵸. 네, 괜찮죠. 그럼 40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. 그렇죠. 근데 이게 손이 별로 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. 손이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제가 알려드렸던 분 중에 4호점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제가 한 번 알려드리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4호점까지 오픈하시더라고요. 이제 그분을 제가 인터뷰한 거를 제 채널에도 올려놨는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. 하루에 몇 분 쓰시냐? 제가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도 10분도 안 써요, 하루에. 왜냐면 알바분에게 청소를 맡기면은 엄청나게 편해져요. 어차피 한 달에 2번밖에 청소 안 하는데 거의 그것마저 알바분이 해주면 사실 내가 해야 될 거는 알바분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소해주세요. 문자 하나 보내는 거. 입퇴실 문자도 그냥 2주에 한 번 고객님한테 보내주는 거. 끝! 그거 빼고는 할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5분, 10분을 쓴다고 하는 것도 애매해요. 이동 시간에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누워서 하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뭐 자기 전에 하고 뭐 이런 건데 예, 근데 이거를 시간을 아예 안 쓴다 그러면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아예 안 쓸 수는 없지.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. 근데 그냥 하루에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
8개 지점 운영 다 해도. 이게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네네네. 이게 지금 예약 현황 달력이에요. 예, 맞아요. 3, 4, 5월. 네네. 또 요즘 워낙 인증의 시대니까. 인증의 시대죠. 인증을 해도 근데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색칠해져 있는 게 예약이 나간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럼 예약이 지금 되게 잘 되네. 되게 잘 돼요. 그 애매하게 4일 이틀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은 혹시 뭐 불법을 좀 감안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런 날만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괜찮긴 합니다. 오피스텔이니까 잘 예약이 들어올 거니까. 근데 저는 안 해요. 그래서 이제 한 지점에서 네. 한 50만 원 정도는 나온다. 네. 크게 하는 거 없이도. 네, 그렇죠. 그럼 그거 이제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보증금부터 해서 네.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까요? 보증금을 1,000만 원을 기준으로 뒀을 때 한 1,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은 괜찮고요. 1200? 네. 그럼 보증금 빼고는 한 200? 200. 네, 200이면 넉넉해요, 솔직히. 만약에 1,300을 잡으면 막 뭐 다 해도 돼요. 뭐 중개 수수료도 포함시키고 첫 달 월세, 내 밥값, 교통비, 커피값 다 포함시켜도 1,300이 안 넘어요. 네. 그럼 들어가는 게 일단 보증금 빼고. 네. 그럼 기본적인 이제 인테리어겠네요. 그렇죠. 왜냐면 이게 애초에 목적 자체가 에어비앤비는 관광으로 오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뻐야 되고 되게 뭔가 호텔처럼 꾸며져 있어야 되고 그 에어비앤비 감성이 있잖아요. 에어비앤비 감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단어가 있잖아요. 에어비앤비 하면 딱 떠오르는. 근데 애초에 성삼엠2는 뭔가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출장 때문에 오시거나 아니면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거나 뭐 집에 불이 나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. 병 간호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되게 수요가 다양하거든요. 엄청나게 다양해요.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다가 잠깐 한국 들어올 일 있으실 때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목적 자체가 되게 좋은 곳에 거주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깔끔하고 그냥 가성비 있는 곳에서 좀 머물러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집기류들도 그렇게 비싼 거를 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다 코멧 제품. 그냥 저렴한 뭐 99,000원짜리 2인용 소파. 네, 그런 거 그냥 깔끔하게만. 그렇죠. 그러니까 하루 그렇게 쓰는 에어비앤비랑은 좀 다르구나. 개념이 좀 다르죠. 근데 물론 거기에서 그 집이 에어비앤비처럼 예쁘면 더 경쟁력이 되겠죠.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정도의 예약률은 충분히 들어온다. 그러면 이게 지금 보증금이야 뭐 1,000만 원 들어간다고 치고 네. 나머지 한 2, 300인데 네. 2, 300을 넣고 네. 한 달에 50을 번다? 엄청난 거죠. 네. 사실 대박인 거지. 엄청난 거죠. 제가 몇 호점이지? 5호점인가? 그거 60만 원 들었어요. 다 세팅하는데. 집기비용 60만 원. 당근이 그때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. 막 나눔 막 받고 해가지고 당근 잘 이용해서 했더니 당근이랑 다이소를 잘 이용했더니 60만 원에 세팅이 되더라고요. 그럼 그런 걸로 좀 이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런 좀 숨은 노하우가 있긴 하겠네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그럼 지금 8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네. 관리하는 거 뭐 힘들진 않아요?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8개를 본인이 청소를 다닌다 하면 그러니까 한 개 지점에서 한 달에 2번씩만 청소를 한다 해도 한 달에 16번 청소를 다녀야 되잖아요. 8개 지점을 하려면. 그치.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내 수익을 조금 줄이고 그냥 다 알바분한테 맡겨요. 그래서 청소,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알바분이 해줘요. 그래서 거기에 뭐 수건이 몇 개가 없다. 뭐 가끔씩 사시는 분들이 가져가기도 하시거든요. 그런 거. 아니면 발매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. 아니면 돌돌이가 부족하다. 이런 것들을 다 알바분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알바분한테 문자로 해주세요, 청소해주세요 보내고 필요한 물품 말씀해주시면 그거 쿠팡에 사서 보내고. 그럼 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요? 한 번 청소하는데 한 4만 원 정도? 얼마 안 들죠. 생각보다. 왜냐면 이게 한 달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번이니까 사실 뭐 한 60만 원, 70만 원 남는 거에서 그냥 내가 내 시간 줄이고 그냥 그분한테 맡기고 한 60만 원, 50만 원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죠. 그게 진짜 크네. 이게 그렇죠. 1박 하고 가서 알바하고 그게 아니라 네. 1, 2주 있다가 하고 하니까. 그렇죠. 네.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렇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8개 지점을 세팅하려면 그 물품 세팅이 생각보다는 힘들어요.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자취방 하나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할 게 많잖아요. 그런 것처럼 공간임대 지점 하나를 오픈하는데도 되게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들어요. 제가 4호점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했는데 5호점부터는 그 세팅도 이제 알바분을 고용해가지고 알바분에게 맡겼어요. 세팅도? 네. 처음 차릴 때? 네. 그래서 뭐 침대 놓고 가구 조립하고 물티슈 막 채워놓고 이런 것들도 다 알바분에게 이제 맡기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호점을 늘릴 수 있었고. 그럼 이제 그 8개 정도 했으니까 그 매뉴얼이 딱딱 있겠네. 완전 있죠 지금은. 그냥 매뉴얼만 주면은 알아서 오픈이 되죠. 네. 그게 되게 빅이겠네.
그 매뉴얼이. 그거는 이제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제 빅이죠. 근데 뭐 한계 5점은 기본적으로 이게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한계 5점을 처음 자기가 오픈을 해보고 2개 5점까지는 자기가 고생해서 해봐야 이게 자기가 알고 프로세스가 익혀지고 매뉴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. 그래도 알려주면 좋지. 좋아요. 그건 뭐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간 임대인데 네네. 맨 처음엔 쉐어하우스를 했었고. 맞아요. 근데 그거보다 이게 낫나요? 이게 쉐어하우스는 사실 관리 소요적인 면으로 봤을 때 쉐어하우스가 훨씬 나아요.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쉐어하우스를 오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갔어요. 그 쉐어하우스 지점에. 그 정도로 관리가 편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33M2를 8개 하고 있느냐. 그 오픈하기까지의 난이도가 쉐어하우스가 엄청나게 높아요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3룸 빌라를 가진 집주인이에요.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자기가 임차를 해서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하겠대요. 좀 꺼려지지 않아요? 임대인 입장에서? 임대인 입장에서? 그치. 그냥 가족 단위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 주고 싶잖아요. 그치. 괜히 쉐어하우스 차렸다가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게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쉐어하우스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임대인이라면 거절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쉐어하우스 2개 5점을 오픈을 할 때 진짜 힘들었었어요. 아침에 막 임장 다니고 임장 가서 매물은 마음에 드는데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고 그런 일이 다반사거든요. 아마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합법이 되는 에어비앤비 그 허락해주는 집주인 찾으려고 임장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 말을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. 쉽지 않지. 힘들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2개 5점을 오픈을 하고 나서 33M2를 딱 접하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.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거의 5명 정도가 살아요. 그래서 침대를 5개를 세팅해줘야 되고 책상 5개, 옷장 5개, 행거 5개 그 다음에 식기류 10인용 해줘야 되겠죠? 그치. 그건 집이니까. 그리고 거실에 소파, 식탁, 냉장고 다 해줘야죠. 정수기 같은 거. 야,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, 생각보다. 한계 지점 오픈하는데 정말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거 보증금 제외하고.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익이 얼마냐면 85만 원 정도. 600만 원 정도 나왔어. 근데 이 33M2는 베드 하나만 세팅하면 되죠. 뭐 냉장고, 세탁기 이런 거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죠. 애초에 풀옵션 오피스텔을 구할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가 해줄 일은 물티슈 같은 소모품들만 넣어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그거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. 집기 비용이. 그리고 50만 원 나. 그러니까 33M2가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확 늘렸죠. 33M2. 그치. 그리고 쉐어하우스는 그게 이제 방이 뭐 3개면은 한 4-5명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 간의 어떤 그 관리하는 것도 또 그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다행히 없는데. 옛날에 나도 봤어요. 그래요? 막 가서 한 번씩 막 치킨 사주고 하더라고. 저는 전혀 없어요. 치킨을 왜 사줘요? 그 나름 뭐 자기 이제 집에 사는 그런 하숙집 뭔가 그런 느낌으로 그 돈 다 쓰고. 뭐야. 하여튼 저는 그러진 않고. 그럼 쉐어하우스는 그 세팅 단계에서 손이 좀 많이 가고. 네.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공간 임대인 에어비앤비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. 그렇죠. 그걸 합법을 요건을 다 채우자니 너무 까다로운 거. 엄청 힘들죠. 그죠? 그래서 지금 딱 이거 33M2 이게 딱 그 합법의 요소를 빌리면서 게다가 지금 아직 초창기 시장이니까 맞아요.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. 맞아요.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33M2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. 그렇죠. 그럼 이게 딱 지금 성공하는 그 포인트 딱 그 핵심 본질이 그 지역 선정에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죠? 그걸 여기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모든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매물을 찾는 과정,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수익성이 좋은 매물을 찾는 과정. 그게 핵심이니까 그것만 우리특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거는 우리 뭐 여기 고정 댓글에 한번 달아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보증금 뭐 500이든 1000이든 그건 어차피 회수하는 돈이고. 그렇죠. 세팅하는 게 정말 그 돈밖에 안 들고. 그리고 실제 지금 임대 그 뭐 계약이 된다고 할까요? 그 계약 나가는 게 아까 그 정도로 공실 없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 훌륭하죠.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이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직장인 분들인데 퇴사를 뭔가 하고 내 일을 좀 찾고 싶은데 뭔가 별다른 부수입원이 없어가지고 애매하신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이 33M2 좀 몇 개 세팅해놓고 월에 한 200 정도?
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4-5개 호점하면 그 정도 충분히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하신 다음에 뭔가 자기의 삶을 찾아가셔도 되고. 좋습니다. 그 관련돼서는 한번 또 특강 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, 아무튼 뭐 짧은 기간 지금 뭐 굉장히 쭉쭉쭉 성장하고 계셔서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뿌듯한데, 그 관련돼서 또 한번 들려주시면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